AI가 배운 적 없는 걸 혼자 해냈습니다. 논문에 그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이 문장 처음 봤을 때 진짜 소름 돋았어요. 배운 적이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일단 그 순간까지 같이 가보죠. 요즘 GPT 사푸이나 제미니가 사진을 이해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한 건지 제대로 설명해 준 데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냥 대단한 AI로 넘어기엔 이 기술이 이미 실제 업무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수증 자동 처리, 도표 분석, 의료 영상 판독 다 멀티모달 AI 얘기입니다. 그럼 오늘 그 원리를 논문으로 직접 확인하는 거네요? 오늘은 구글이 2023년 5월에 발표한 PX 논문을 해부합니다. 55억 파라미터, 25개 이상 벤치마크 1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논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견, 훈련하지 않은 능력이 저절로 나타난 그 순간도 같이 봅니다. 숫자가 엄청나네요. 근데 그 숫자가 실제로 무슨 뜻인지가 더 중요하겠죠? 정확해요. 처럼 기초부터 가볼게요. 멀티모달이 정확히 뭔가요?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처리한다는 건가요? 네. 텍스트만 처리하면 언어 모델, 이미지만 처리하면 비전 모델. 멀티모달은 둘을 동시에 입력받고 동시에 출력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을 넣으면 텍스트로 설명이 나오는 그런 거요? 그게 가장 기본이고 팔리 EX는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간 케이스예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계보를 알아야 해요. CLIP에서 시작해서 플라밍고, 빨리, 그리고 팔라이엑스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거든요. CLIP은 오펜AI 거 아닌가요? 맞아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같은 공간에 표현하는 걸 처음 대규모로 보여준 모델이에요. 플라밍고는 딥마인드가 그걸 대화형으로 발전시킨 거고, 구글은 펠아이로 다국어를 붙였고 펠리엑스에서 규모를 폭발적으로 키웠습니다. 핵심 질문은 규모를 키우면 정말 달라지는가요? 55억 파라미터가 어느 정도 규모예요? 감이 안 와요. GPT-3가 1750억이니까 파라미터 숫자만 보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 비전 인코더 쪽이 22억, 언어 모델 쪽이 32억으로 나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달라요. 비전 인코더랑 언어 모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눈이랑 말하는 뇌가 분리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 즉 비전 인코더가 이미지를 벡터로 변환하면 뇌인 언어 모델이 그걸 읽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거죠. 그냥 데이터 많이 먹이면 성능이 올라가는 건가요? 그게 핵심이에요. 논문 제목에도 Training Task Mixture라고 나와요. 어떤 과제를 얼마나 섞어서 학습시키느냐가 성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과제를 섞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이미지 캡셔닝, 질문 답변, 문서 이해, 번역, 객체 감지. 이걸 하나의 모델이 동시에 학습해요. 단일 과제 전문 모델이 아니라 멀티태스크 모델인 거죠. 규모만이 아니라 다양성이 성능을 만든다. 이게 이 논문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예요. 25개 벤치마크 1이라고 했는데 벤치마크가 뭔지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AI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표준 시험이에요. 사람도 영어력을 TOEIC으로 비교하잖아요. AI도 과제별로 정해진 데이터셋에서 점수를 내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26개면 25가지 시험에서 1등 했다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그 후이터 5개가 각각 다른 능력을 측정해요. 캡셔닝, 독해, 번역, 비디오 이해 져달라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캡셔닝부터 볼게요. 소셜 캡션스에서 CIDL 점수 149 추진호. 이전 최고가 138대였어요. CIDL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숫자가 확 올랐다는 건 알겠어요. 쉽게 말하면 AI가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이 얼마나 사람의 설명과 비슷한지 점수예요. 10포인트 이상 올라간 건 이 분야에선 엄청난 거예요. VKF2에서는 6.1, 사람이 보통 87% 정도니까 이제 거의 인간 수준이에요. 와, 그게 가능해요.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AI가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진짜인가요? 논문의 텍스트 BQA, Doc BQA 결과가 나와요. 7B9.9점, 문서 안에 텍스트를 읽고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영수증 사진 넣으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에 답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차트나 도표 같은 것도 되나요? Chart QA에서도 SOTA를 달성했어요. 단순 문자 인식을 넘어서 맥락을 이해하는 거예요. 계약서 검토, 보고서 자동 요약, 이게 이제 실제 서비스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국어라고 했는데 한국어도 되나요?
논문에서 다루는 언어가 100개 이상이에요. 한국어 포함이고요. 크로스 모달 터탄 600백이라는 다국어 이미지 캡셔닝 벤치마크에서도 최고 성능이에요. 이미지뿐만 아니라 비디오도 이해한다고요? 그건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비디오를 프레임 시퀀스로 쪼개서 입력하는 거예요. ActivityNet QA, MSRBT TQA 같은 비디오 이해 벤치마크에서도 전부 1위예요.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에 답하는 식이죠. 퓨샷 학습이 자꾸 나오는데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AI를 새 과제에 쓰려면 보통 대량의 데이터로 다시 훈련해야 해요. 근데 퓨샷 뛰면 예시 몇 개만 보여주면 바로 작동해요. 비용이 1000분의 1도 안 들 수 있어요.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 건지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어요? 새 제품 카탈로그 이미지 10장을 예시로 주면 AI가 나머지 이미지도 같은 형식으로 설명해요. 별도 훈련 없이요. 기업 입장에서 엄청난 비용 절감이죠. 각 벤치마크를 다 들어봤는데 수원 적석계 전부 1이라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건가요? 보통 특정 과제에 특화하면 다른 과제 성능이 떨어져요. 트레이드오프가 있는 거죠. 근데 펜A 그게 없어요. 캡셔닝도 문서 이해도 비디오도 전부 1위예요. 그럼 범용지능에 가까워진 건가요? 논문은 그 표현을 조심스럽게 쓰지만 이 방향은 맞아요. 그리고 이게 다음 내용과 연결돼요. 설계하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자, 이제 논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저자들이 직접 emerging capabilities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훈련하지 않은 능력이 나타났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두 가지예요. 첫째, 복잡한 카운팅. 이미지의 물체가 몇 개인지 세는 건데 훈련 데이터에 명시적으로 세어라라는 과제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규모 이상부터 그냥 할 수 있게 됐어요. 둘째는요? 다국어 객체 감지. 이미지 속 객체를 여러 언어로 동시에 레이블링하는 건데 이것도 또 훈련에 없었어요. 규모가 커지면서 저절로 생겨난 거예요. 설계한 게 아니라 나타난 건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하죠? 그 질문이 정확해요. 아이가 문법을 명시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어느 순간 문법에 맞는 말을 하잖아요. 창발이 그래요. 시스템이 충분히 복잡해지면 설계되지 않은 패턴이 나타나요. 배운 적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게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것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 직관이 맞아요. 그리고 이게 AI 연구의 방향을 실제로 받고 있어요. 더 크게 만들면 어떤 능력이 또 나타날까? 가 지금 가장 큰 연구 질문 중 하나거든요. 그럼 이게 지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논문은 그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현상이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하죠. 자, 그러면 냉정하게 한계도 봐야 해요. 논문이 한계도 직접 얘기하나요? 좋은 논문은 항상 그래요. 팔리엑스도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해요. 첫째, 언어 불균형. 100개 언어를 지원하지만 영어 중심 훈련이라 저자원 언어에선 성능이 뚝 떨어져요. 한국어는요? 중간 정도예요. 영어만큼 아니에요. 환각, 할루시네이션이에요. 이미지에 없는 내용을 자신 있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실무에선 치명적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한계가 계산 비용이에요. 55화미터를 추론하려면 AM뱅 GPU가 여러 장 필요해요. 일반 스타트업이 그냥 쓸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럼 구글만 쓸 수 있는 기술인가요? 지금은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모델이 나오고 1.52년 후에 더 작고 효율적인 버전이 나와요. GPT-4 이후 로컬에서 돌리는 소형 모델처럼요. 그럼 펠라 EX가 보여준 가능성이 더 중요한 거네요. 이 기술이 제 업무에 실제로 들어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분야별로 달라요. 문서 자동화는 이미 들어오고 있어요. 계약서 검토, 영수증 처리는 지금도 유사 기술이 서비스 중이에요. 비디오 이해 능력이 있으니 자막 자동 생성, 콘텐츠 요약도 빠를 거예요. 의료 영상이나 법률 문서 같은 분야는요. 규제랑 신뢰 문제가 있어서 더 걸려요. 기술이 준비됐다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쪽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 펠러 EX를 통해 세 가지를 봤어요. 규모가 성능을 만든다. 과제의 다양성이 범용성을 만든다. 그리고 설계하지 않아도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 게 제일 충격이었어요. 배운 적 없는데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앞으로 AI 발전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같아서요. 다음 영상에서는 펠리 X 이후 나온 제미니를 같이 볼 거예요. 구글이 이 연구를 어떻게 실제 제품으로 가져갔는지,
그리고 오픈AI와의 전략 차이도 같이 짚어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기술이 본인 업무에서 어디에 제일 먼저 쓰일